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뉴스입니다. 7월 17일. 미국에 펜타닐 보내는 중국인은 사형시킬 것이다. 여러분, 기존에 시진핑이 아세요? 미국에 너무 펜타닐 때문에 막 이런, 전부 다 좀비가 다 돼가는 미국이 너무 많았고 우리나라에도 막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모든 우리나라의 펜타닐, 마약 이런 거 반입을 금지시키겠다. 엄벌해치하겠다. 어디서 오는지 봐라.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펜타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해서 엄청 작살내겠다 됐잖아. 그때 1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뒤로 시진핑이 인정한 거야, 이거를.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세 협상 아마 지난 그게 한 2달 됐나? 이제 인정하고 이제 관세 협상 50%인가 그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펜타닐 절대 반입 안 시키겠다. 우리나라에도 펜타닐 마약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왜 중국이 당한 것을 복수 약간 뭐랄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1840년에 아편 전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요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마약이 아편이 얼마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840년이면은 19세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철종 그죠? 고종, 아직 철종 때네요. 19세기죠, 19세기. 서양 제국주의가 막 이제 확장될 때, 당시에요, 아편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봤죠? 아편전쟁.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찍부터, 이제 공업화가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런데 영국은 자신의 면직물, 섬유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영국은 또 선진국이 돼가지고, 진작부터 우리나라 요즘 점심 직장인들 점심 먹고 나면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지 않습니까? 영국인들은 녹차를 마시는 게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티를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이 차를 마시는 나라, 홍차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중국이 차를 많이 생산하잖아. 녹차 같은 거, 그죠? 그러면 차를 수입해오고 영국은 뭘 갖다 주죠? 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은. 이때는 달러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된 화폐라 해야 되나? 가장 많이 유통되는 화폐가 은화였어요. 은화. 은을 갖다 주고 차를 수입해 왔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교역하면 할수록 누구 손해예요? 영국이 손해잖아요. 왜요? 차는 마시고 나서 오줌 누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은 유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은 유출을 막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영국의 동인도 식민지 어디입니까? 동인도 주식회사가 있던 인도를 이용해요. 인도를. 자, 이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영국이 인도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뭘 가져오죠? 차를 또 가져옵니다. 이렇게 차를 수입해요. 티를 가져오고요. 차를 수입해오고 인도에서 뭐 했느냐 하면 아편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 중국에다 뭘 갖다 주냐면 바로 이제 뭐 갖다 준다? 아편을 가지고 갖다 주는 거. 이제 은을 뭐라고 차를 수입해오는 대신에 뭘 갖다 준다? 아편을 수출하는 거. 아편.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이제는 바로 영국은 아편을 갖다 주고 중국에다가 수출하고 펜타닐. 중국은 뭘 가져온다? 영국은 뭘 가져온다? 차를 수입해오고 이제 아편을 갖다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인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이렇게 교육하면 할수록 당연히 이번에 누가 손해죠? 자, 여러분, 아편 갖다 주고 이제 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편을 갖다 주고 차도 가져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인들이 아편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아편 환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국의 아편 환자가 1억 가까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비상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비상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아편 수입 못하겠다 이래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군사력이 필요하겠죠. 힘 아닙니까? 영국이 아편 수입 못하겠다 하면 그래?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영국하고 중국과 맞짱 뜨기 이게 아편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영국은 이미 서양 제국주의가 무기가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중국 애들은 뭐죠? 황비용, 와, 씨, 황비용 막 일하는데 대포 빵 쏘니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런 경우 중국이 개 작살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1842년에 텐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텐징 조약 맺고 그 뒤로 중국이 영국 문화를 수입합니까? 안 해. 그러니까 영국이 또 친구 데리고 와. 프랑스 데리고 와서 친구 둘이서 연합해서 중국을 작살내버리죠. 2차 아편전쟁이에요. 그 결과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이제는 중국은 아이고 하면서 결국은 아시아의 꼴찌로 추락하고 종이 호랑이로 추락해요. 그 사이에 그 뒤로 이제 일본이 급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제 찌그러지는 거 이때 중국 아시아에서 찌그러지고 영국 프랑스한테 떡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868년 뭘까요? 19세기 좀 했다가 이번 일본이 이때 이제 메이지 유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요. 일본 애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본 애들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사무라이가 이제 저 찌그러지고 이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지니까 사무라이 후예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이런 독서하는 똑똑한 사무라이 후예들이 야 뭐하지 해서 얘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화 되거든요. 이들이 뭐냐 메이지 유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끌었던 게 이제 우리 요시다 쇼인,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그리고 이런 사카모토 료마 이런 애들이 이제 메이준이 이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급부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야. 이거 교훈을 삼았잖아. 영국이 와서 문 열으라니까 안 열다가 한 방 맞고는 중국이 작살났잖아요. 일본이 이걸 받는 거야. 그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이를 타고 왔어. 야 쪽발이들 문 열어. 쪽발이 문 열어 하니까 일본에서 사무라이들이 칼 쑥 빼는데 대포 오케이. 그게 바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가 이때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 배경을 했는 거거든. 그게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일본은 뭐죠? 전쟁 안 치르고 알았다 다 받아들이게 이리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일본은 아시아 1등이 된 거야. 아시아, 그리고 중국은 찌그러지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뭐죠? 이 우리나라, 코리아, 요게 조선이 있었잖아. 그리고 결국은 일본이 급부상하고 찌그러지니까 조선을 누가 먹을 거지가 맞붙은 게 청일전쟁이야.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청일전쟁은 바로 일본하고 청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맞짱 뜬 거예요. 자, 아무튼, 뭐다 이렇게 왔죠? 펜타닐. 여러분, 그래서 남의 나라를 점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남의 나라 점령하려면 전투기 보내가지고 미사일 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죠? 그보다 좀 더 수준 높은 방법, 희생을 줄이면 차지하는 방법이 바로 그게 초한전.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당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잖아요. 여쭤볼까요? 우리나라에 마약 환자 한번 조사해보세요. 마약 있잖아요. 그 사범들.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나 이렇게 늘어나서 줄었어요. 엄청 늘어나.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지난번 강릉에서도 어마어마한 게 발견되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걸 조사해보면 중국에서 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까 아편 전쟁 중국이 당했던 걸 우리 코리아에다가 미국에다가 할락했고 미국 애들이 전부 다 펜타닐 때문에 막 전부 좀비가 되어 가니까 트럼프가 이건 아니야 중국 작살내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 트럼프가 얼마나 이거 멋진 겁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합니까? 사우스 코리아를 작살내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키고 그게 뭐죠? 부정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걸 누가 지지겠죠? 미국이. 그죠? 한국의 6.3 대선의 배후에 중국이 개입했고 중국 지도자가 왕운익이다라는 것까지도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점점 사들인다. 그죠? 미사일 쏠 필요 없잖아요. 부동산 사들여서 점점 경제적으로 예술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우마오당 여론조작부대 활용해서 댓글 작업해서 전환길이 비판하고 그죠? 뭐 음모론자다 극우론자가 몰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좌파 문화 이런 걸 퍼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약 환자, 아편 환자가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도 저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통계 자료 있습니까?
있대요. 설마 이만큼 많이 늘었다고요? 월간 조선 통계에 따르면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요게 언제 뉴스냐면, 마약 공급이 언제 뉴스냐면, 월간 조선에 관한 건데, 이거 문재인 정권 때 이래 됐구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거 전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마약 공급이 지난 5년 사이에 2.27배, 2배 이상이네요. 거의 2.27배, 2배 이상이 증가되었대요. 뭐가? 마약 공급이.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이 원인이다. 그래요? 무슨 결정이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 힘 빼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의 영향으로 지난해 2019년 대비 2020년에 했는가 봐요. 72%가 늘어났고 마약 공급 사범은 2.27배 늘어났다. 야, 마약 사범 이런 늘어났대요. 검찰에 그러니까 마약 수사권 이거 다 없애고 막 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9년에 9,300인데 2023년에 12,000명 35% 늘어났고 어쨌든 마약 사범이 너무 늘어났는데 마약 강력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통폐합했다. 2018년이면 어느 정부죠? 문재인 때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되면서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폐합해버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할 때네. 마약, 쉽게 말하면 마약을 전문적으로, 마약은 여러분, 돈이 되면 될수록 더 정교하죠. 마약 범죄라는 게. 그러면은 특별수사부가 보통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원래 워낙 치밀하고 조직도,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그걸 검찰청에서 했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그런 권한을 다 뺐던 바람에 마약 수요 공급 차단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마약 범죄가 2019년 대비 72% 늘어나고, 와, 이 충격적인데요. 또 있어요? 자, 네, 요거는 연합뉴스 2025년 6월 15일이니까 한 달 전 뉴스인데요.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 명대.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라고요? 야, 심각하다, 심각해. 야, 저 이 정도는 좀 몰랐는데, 이거는 두고 또 연속 보도해야 되겠는데요. 1985년보다 이래로 약 20배가 늘었대, 20배. 자, 아무튼 여러분, 엄청난, 참,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시겠죠? 이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그죠? 아까 역사 봤죠? 중국이 영국한테 아편으로 중국인들이 병 들어가자 결국은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아편 안 받아들여 하다가 미국이 점점 좀비들 펜타닐 때문에 늘어나자 트럼프가 절대 마약 금지, 역사는 반복되네요. 그죠? 그런데 중국이 힘세고 미국이 약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시끄러워. 하지만 미국이 세니까 역으로 막아낼 수 있네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 이런 게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것도 막 알려진 사실이죠. 자, 네, 아무튼 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야, 트럼프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보시죠. 15번 뉴스. 제목이 너무 멋있네요. 트럼프는 미국에 펜타닐 보내는 중국인들은 뭐라고요? 사형시킬 것. 좋아, 진짜.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펜타닐 만약 한국에 보내는 새끼는 전부 다 사형시킵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 보내면, 펜타닐 보내면 전부 다 사형시켜야죠. 왜요? 이거는 한 놈이 들고 오는 그 분량이, 뭐 내가 안 마셔봐서 모릅니다만은 수십만 명 분량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죠? 몇 그램이 막 있잖아요. 몇십만 명 이렇게 복용할 만큼 된다 하던데 무조건 사형시키도록 하죠.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법 발의하겠다. 안 그래요? 전환기를 국회의원, 야, 김용태, 야, 너 진짜 너들 국회의원들 좀 전환기한테 욕하고 전환기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과 싸우라고. 이재명 정권에 독재하고 사법부 무력화시키고 이런 걸 너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전환기과 싸우려고 하냐? 야,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뭐 때문입니까?
민주당과 국민들은 지금 야당이 돼 민주당이 바라는 게 싸워라, 파이팅.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총뿌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전환기한테 총뿌리를 대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야, 여러분 우리 국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방송에서 우리가 당원 다 가입해가지고 전환길 좀 가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환길이 뭐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사실은 시키겠습니까? 전환길도 당연히 사실 하고 여러분들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힘을 바꿔갑시다. 어머나 마약 예방 노 엑시트 출구가 없다. 마약은 나라의 뉴스에 보다시피 마약이 지금 난립니다. 마약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마약 범죄 너무 많고 실제로 급증하고 있어요. 마약은 나의 신체와 나의 영혼과 내 삶과 우리 가족과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이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호기심을 한번 해보지. 안 돼. 마약만은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극혐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야 됩니다. 마약,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너무나 걱정됩니다. 제 친구 변호사에 들어보면 마약 범죄가 너무 많대요. 정말 여러분들은 마약에 맞자도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음식도 맞자 들어간 거 먹지 말라고. 농담이 아니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몸과 정신과 미래와 가족들 지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마약을 절대 호기심이라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약을 극혐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예. 전환기 학원 강의할 때 오랜만에 보네요. 네, 이것도 공익 광고로 돈 안 받고 찍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전환길은 지금하고 다르 지금은 이제 어떤 우파의 상징 인물 돼 가나요? 2030 청년 그때는 셀럽이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아무튼 제가 공익 난공TV 여기 옛날에 그 메가 공무원 제가 메가스타디 있을 때 있었던 회사네요. 이제는 학원 강의 그만뒀습니다. 대신에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힘든 전국이고 힘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고 또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억울하게 당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 진행할 때는 또 신나게 우리끼리는 또 그죠 이렇게 해가는 모습 여러분 덕분에 이제는 학원 강의 대신에 전환길 뉴스를 통해 그래도 하는 일은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